네, 다음은 우리 진우님께서 올리셨고요. 시형간염을 앓다가 약물 치료를 받고 완치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로 술은 계속 드시는 것 같고 640ml 2병 맞습니까? 일주일에 3번 드시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간 수치가 좀 올랐다고 얘기를 들으셨고요. 병원을 왜 안 가고 계세요? 얼른 병원 가세요. 이게 그 술이 만성 바이러스 질환이 있던 사람한테 당연히 조금 더 안 좋은데 이 중에서는 C형 간염이 있던 환자한테 훨씬 더 안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있던 사람이 술을 먹어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C형 간염이 있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상승 효과가 조금 더 높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일주일에 3번 640ml 2병이면 진짜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는 편이어서 알코올 자체만으로도 지금은 알코올성 그런 간염이라든지 간경화가 오실 수 있거든요. 무서워서 병원 안 가게 되면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키우면은 그때는 치료를 시작하려고 해도 더 늦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빨리 병원 가셔서 간 상태 어떤지 그리고 정확하게 피검사 수치가 어떤지 황달 없는지 꼭 검사 받도록 하세요.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2023년에 대상성 간경화를 판단을 받고 알코올성이셨대요. 오루사랑 고덱스만 먹고 있는데 다른 약은 없는지 물어보셨고요. 네, 대부분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고 대상성이면은 그냥 금주하면서 우리 뭐 오루사랑 고덱스 먹는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뭐 항바이러스 이런 건 해당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23년 초부터 식욕 부진, 전신 검퇴, 메스꺼움 증상이 있었는데 식욕이 완전히 제로가 됐고 음식을 못 먹었고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간 수치가 다 600 정도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심한 갑상선 항진증이나 아니면 갑상선 저하증이 있잖아요. 간 수치가 2차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엔진과 같은 건데 엔진이 너무 심하게 일을 하거나 엔진이 너무 일을 안 하게 돼도 간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대사 이상성 지방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있잖아요. 거기에 약제로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를 약제로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의 일종인데 간에만 작용하도록 조절해서 지방간을 좀 좋게 하는 것도 있어서요. 아마 이때 우리 간 수치가 안 좋았던 거는 확률적으로는 갑상선 항진증이 조금 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올랐을 거고 갑상선 항진증이 대부분 호전이 되면은 간 수치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 항진증 약을 드시면 환자분들이 살이 찌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살찌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에 또 이렇게 간 수치가 좀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아버님께서 우연히 간농약 2.7cm가 발견이 됐는데 치료 시기를 늦춰도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이게 간농약이 맞다면 치료 시기 늦추게 되면은 폐혈증으로 가게 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제 추측인데 아버님이 지금 거부하시는 거 봐선 증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몸살도 없고 지금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 경우에는 간농약이 맞는지 MRI 같은 거를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가 초기 간농약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간에 있는 병변이랑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호상구성 간 뭐 침착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간농약이 정말 맞다면 이거 치료 늦추면 안 되고 빨리 받아야 되고 증상이 없는 간농약이라면 간농약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우리 기철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중환자실로 환자 밀고 가는 걸 보셨나 봐요. 이게 제가 뭐 아주 사명감이 투철해서가 아니고요.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중환자실 갈 때 의사가 가야 되고 예전에는 저희 레지던트나 인턴 선생님이 같이 가주셨는데 의사가 없어서 제가 같이 가는 것 뿐이에요.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간암이 3개가 있었는데 색전술로 이제 괴사가 잘 됐고 PCT에서 임파선 전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 렘비바라고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밤중에 좀 복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렘비바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고요. 진짜 방사선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사선이 조사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 방사선이 대부분 그 임파선 전이면은 복강내 임파선 전일 가능성이 높은데 복강내 임파선 전이는 물론 임파선을 타겟으로 방사선을 쏘지만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장, 소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약하지만 방사선 범위 안에 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숨을 쉬게 되니까요. 그래서 방사선에 의한 우리가 장염, 방사선 장염도 생길 수 있고 렘비바 자체도 이런 좀 위장관 부작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에 의한 부작용인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조금 상담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많이 힘드시죠? 이게 진짜
램피바도 그렇고 이 방사선도 그렇고 방사선을 맞을 때는 모르는데 오히려 이제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 잘하시고 얼른 나으세요. 네, 다음 우리 명희님께서 가족분이 알코올성 간경화 말기인데 술을 끊지를 못한다고 올리셨어요. 이거 죄송한데 답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라서 사실 이 경우에는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셔서도 술 드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알코올 금주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거 말고는 솔직히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간경화가 진행한 상태에서는 이제 술을 끊어도 너무 늦은 상태라 계속 간경화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참 알코올 간경화는 거듭 얘기 드리지만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망가뜨리는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문화가 바뀌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어머니가 대상성 간경화 환자로 배물리기 복용 중인데 갱년기 증상으로 클리마토플란이라는 약제를 처방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 클리마토플란이 이제 이런 성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분 하나하나에서 이것 때문에 뭐 독성 간염이 심하게 보고됐던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임상 경험에서도 항바이러스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조금 뭐 갱년기 약 드신다 그래서 간 수치가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잘 드신다면 뭐 간 수치 어차피 정기적으로 검사하실 거고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형 간염으로 15년째 항바이러스를 복용 중인데 피부 발진이 있어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조금 길게 복용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항히스타민제인데 피부약은 독하다고 하는데 물어보셨고요. 이게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 뭐 안에도 뭐 대여섯 개 들어가 있고 2세대 항히스타민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세티리진 같은 약제의 경우에는 이 리버톡스 사이트에서 받아보면은 안전도가 한 C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간 수치를 많이 높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좀 장기적으로 쓰기에는 검사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정도의 등급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 드리면 항히스타민제 자체 때문에 그것도 항바이러스를 드시는 분이 간 수치가 빠르게 막 영향을 받는 경우는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뭐 한 2달 정도마다 간 수치 검사를 모니터링을 한다면 항히스타민제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조영제에 관한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조영제가 일시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경동맥이나 어디 막히는데 계속 남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이 잘못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제 적었는데 조영제라는 거는 몸 안에 일정 시간이 되면은 식혀서 내려갑니다. 우리 몸에 그 정도 대사 기능은 되고요. 이 간과 콩팥에서 이게 식혀 내려가기 때문에 무슨 뭐 어디 타르나 그런 물질처럼 이게 혈관에 남아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구독자분이 이 증상이 제가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조영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것도 혈관에 이게 찌꺼기처럼 무슨 콜레스테롤 남아서 그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분이 27세고 중증도 지방간 중등도겠죠? 지방간 등급이 3개가 있거든요. 우리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고등도면 아마 중등도 2등급인 것 같고 파이브로 스캔 검사가 7.6점 정도 나왔다고 해요. 6개월 정도 식단과 운동 꾸준히 노력하면 정상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지 물어보셨고요. 정답은 네입니다. 당연히 돌아가실 거고 이게 이제 간섬유화 수치라는 게 물론 당연히 굳은 것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염증,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약간 반영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살을 당연히 기저 체중 대비 최소 7에서 10% 정도 이제 빼게 되면 그런 염증이라든지 섬유화가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7.6도 사실은 많이 심각한 정도가 아닌 게 요거 이제 그림은 파이브로스캔 제조자에서 우리가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현미님 같은 경우에는 네풀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7.6이면은 F0나 F1 그러니까 굳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태 위험하지 않으십니다. 네, 다음 우리 구독자분께서 거짓 정보입니다. 논의와 간송상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학계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학계가 논문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학계 보고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리버톡스 사이트에서 논의 검색을 해보면 이게 논의가 보통 모린다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논의의 헤파토톡시시티는 라이클리 스코어 C 그러니까 간 수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물로 돼 있고요.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우리 뭐 증례 보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2개 가지고 왔고요. 2013년에 보고도 있었고 2005년에
전에도 있었고 제가 리버톡스 사이트를 여기 올려드릴 텐데 들어가 보시면은 논이를 드시고 간송성이 있었던 보고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논이를 먹는다고 100%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간소성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 개인적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논이를 먹고 멀쩡한 분이 더 많은데 논이를 드시고 일부 환자들은 확실히 간 수치가 오르는 분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안 그러면 논이 먹고 간이 상했는데 그 판매자가 계속 이거 논이 때문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아니죠. 네, 그런 사람 확실히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이 간 낭종이 원래도 7cm였대요. 그리고 6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 1월에도 7cm였는데 이번에 복통이 생겨서 CT를 찍었는데 15cm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6월이잖아요. 5개월 만에 7cm가 15cm가 됐다? 이거는 단순 낭종보다는 지금 이제 여기 적혀 드린 것처럼 담즙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바일로마 BILOMA. 그러니까 단순 낭종은 그냥 물에 가까운데 바일로마라는 거는 담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즙 손상이 되면서 담즙이 원래는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담즙이 지금 그 낭종 안쪽으로 계속 새면서 좀 커지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 간혹 생길 수는 있더라고요. 드물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담관이 손상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물혹이 커지는 거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술로도 이 당장은 물은 뺄 수가 있는데 담관 손상이라는 거는 한 번 생겨 있으면 계속 조금 생기면서 슬슬슬슬슬 담즙이 계속 새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요. 근데 참 시기가 그 어떻게 신혼여행 가고 이러실 때 참 일이 좀 꼬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자연적으로 감관이 손상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드물지만 찾아보면 증례 보고 정도로 또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이제 트라우마 어디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부딪히게 되면서 생길 가능성도 좀 있고 아무튼 원인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참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우리 구독자분께서 식도 정맥류 결찰수를 2년 전에 했다 그러시고요. 가끔 침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목이 걸걸하다. 2년 넘었으면 이거는 이제 결찰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 색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통 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뭐 혈변은 당연히 아시죠? 변에 피 섞여 나오는 거 그거 말고 흑변은 짜장면 색깔 시커먼 변을 얘기를 하고 흑변은 저기 상부 이장관에서부터 피가 나서 선지처럼 소화가 돼서 내려온 색깔이고요. 그런 거 있는지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수면 결찰수 진짜 힘들죠. 그리고 네, 이것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오늘 요렇게 저희가 랜선 진료실 시간 봤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계속 지키지 못할 약속 같긴 하지만 랜선 진료실 좀 자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